새정치민주연 수석대변인 유기용 의원입니다. 1월 5일 오전 현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브리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국면, 남북 대화를 주도해 풀어야 한다. 지난 2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픽처스 해킹의 책임을 물어 북한, 정찰총국 등 3개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에 난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남북 간 대화 재개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재개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이 한 목소리로 대화 재개를 천명하고 나섰음에도 어떤 성과도 만들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결의의 통일은 더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슬기롭게 대처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주도했던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남북 관계의 개선만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모처럼 찾아온 남북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파부 침주가 아닌 무신 분립을 새겨야 한다. 오늘 오후에 검찰의 정윤회 동향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에 별도의 논평을 하겠습니다만 청와대의 상황인식과 무책임에 대해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청와대 청부 수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고 문건 유출자만 처벌하려고 합니다. 권력암투와 국정농단을 공개한 내부 고발자만 처벌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모든 일은 청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선실세인 정윤회 씨 동향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도, 문건을 만든 것도, 유출한 것도 다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청와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시무식에서 대통령께 불충을 운운하며 개혁의 선봉장을 자처하면서 파부 침주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한심한 인식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왕조 시대도 아닌데 불충 운운하는 것도 시대착오지만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다시 하겠습니다. 왕조 시대도 아닌데 불충 운운하는 것도 시대착오지만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파부 침주 운운하며 청와대의 권세를 지키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실소할 노릇입니다. 무신분립, 공자는 정치의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의 신뢰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경질하는 것이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일본의 독도 동영상 유포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합니다. 17분짜리 이 동영상은 일본 내각 소속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작년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배포하고 초등교과서에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왜곡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도 영유권 침탈을 기도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 침탈의 역사적 죄과를 반성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강점기 시절의 어업활동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홍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2월 22일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3월 말에는 일본의 교과서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본 정부가 독도 동영상을 올리는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동영상 도발에 대해 즉각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제역 악몽 그대로인데 정부 방역 대책 너무도 아니하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시작된 구제역은 현재까지 전국 32개 농장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동안 살처분된 돼지도 2만 5천 마리에 달합니다. 4년 전 구제역 재앙의 악몽이 여전한데 정부의 대응은 아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은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형성률이 16.7%에 불과했는데도 방역당국은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농장 관계자들이 구제역 상시 발병국을 여행하는 데 대한 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정부는 이제야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축산농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꼴입니다. 세계 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 상시 발병 국가가 된다면 농축산업의 미래와 축산농가의 생존이 모두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축산농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청정국 지위 유지정책 수정, 한국형 백신 개발, 백신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및 의무접종 농가와 지자체의 이중 방역 등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